오늘도 암호화폐 관련된 여러가지 소식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첫 번째로는 강력하다고 소문난 미국의 노동시장 관련된 소식 나왔는데요. 미국의 지난 9월 비농업 일자리 숫자가 33만 6천 개나 증가를 했다. 이는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었던 17만 개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 그러나 실업률 같은 경우는 8월과 같은 3.8%,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약간 반대되는 데이터는 뭐냐 하면은 지난 4일 발표된 급여 처리 업체의 통계에 따르면은 9월 민간 고용은 8만 9천 개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마찬가지로 또 16만 개를 예상을 했었는데 절반도 안 되는 수치다. 7월에 32만 4천 개, 6월에 49만 7천 개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굉장히 형편없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9월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정작 일자리를 새롭게 찾은 숫자는 그 절반 정도밖에가 되지 않는다. 자, 과연 사람들이 게을러가지고 일자리를 기피하는 것일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면 지난 몇 달간과 마찬가지로 정부 같은 경우는 좋은 데이터를 내놓고 개돼지를 후린 다음에 몇 달 후에 데이터를 수정하는 그런 모습을 다시금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한편 9월달에 있었던 일자리 변화들을 보시면은 제대로 된 직장이라고 볼 수 있는 풀타임 직장인들의 숫자는 2만 2천 명 줄었고 그 반면에 파트타임 일하는 사람들은 15만 1,000명 늘었으며 전체적으로 2개 이상의 잡을 뛰는 사람들, 아마 파트타임 2개 뛰거나 풀타임 하나 뛰고 파트타임 같이 뛰는 사람들의 숫자는 12만 3천 명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살기 힘드니까 일자리를 여러 개 뛰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고 있다는 것인데 통계 같은 경우는 이를 강력한 노동시장으로 잘못 풀이를 하곤 하죠. 자, 한편 미국의 중소기업들 계속해서 운영이 어려워지자 파산 보호 신청 챕터 11을 신청하게 되는데 그 수치가 올해만 벌써 61% 정도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중소기업들이 망해가는데 구인을 하는 곳들은 어떤 곳일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어쨌거나 해당 발표가 딱 나왔을 때 와, 노동시장 강력하다라고 하면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실망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떨어졌었다가 후에 나름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와중 속에서 달러는 계속해서 하락해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28,000달러 아래로 훌쩍 떨어졌었다가 후에 발표가 나고 시간이 좀 흐른 후에 다시 한번 뛰어오르면서 28,000달러 선에서 와리가리를 쳐주고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647달러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는 미국 연준 내부에서도 의견들이 계속해서 갈린다라고 하는데요. 올해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 같은 경우는 국채 수익률이 급등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었습니다. 즉 장기 국채 수익률 상승은 중앙은행 역할의 상당 부분을 대신해주고 있다라는 것인데 현재 경제 상황을 유지할 수 있다면 추가 금리 인상을 피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지난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가지고 연준 총재들의 말이 또 엇갈리게 되지 않을까 영향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한편 비트코인 같은 경우 가격이 더욱더 빨리 낮게 떨어질 것 같았는데 잘 버티고 있죠. 그와 동시에 해시레이트가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채굴자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확인해 볼 수 있겠다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나름 긍정적인 전망들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나왔었던 소식 무엇입니까? 단기 투자자들은 팔고 장기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플랫폼 인투더블록은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공급량의 0.1% 이상을 보유한 고래 주소에서 3분기 내내 강력한 순유입세가 나타나버렸다. 지난 분기 비트코인이 25,000달러대까지 하락을 해버렸었지만 고래 주소들은 하루에 최대 6억 달러 상당 자금을 입금을 했고 이후 4억 달러 이상 유입건도 3건 더 관측이 돼버렸었다. 이러한 현상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빠져나가는 동안 발생했었으며 이는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했음을 암시한다. 고래들 매수 간드아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자, 그 다음으로 암호화폐 헤지펀드 카프리올레의 설립자이자 비트코인 해시리본 지표를 만든 사람이기도 하죠. 찰스 에드워즈가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장투자의 증가율 2016년과 비견할 수 있을 정도인데 이런 단계적 증가는 2024년 즉 내년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비트코인을 5년 이상 보유한 주소율은 2013년도 30%, 2017년도 46%, 그리고 현재 57%까지 늘어났는데 이런 수준의 장기 보유자 증가는 지난 상승장에서는 볼 수가 없었으며 비트코인 가격이 10배 상승했었던 2017년도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투자들이 힘을 내주고 있다. 특히나 요즘처럼 거시경제가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신념을 가지고 비트를 모으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암호화폐 분석가인 크립토코인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최근 반등 후 UTXO 손실지표에서 2차 바닥 신호가 확인이 됐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다가 바닥이 확인이 되었을 때 2015년과 2020년 해당 시그널이 목격된 뒤 비트코인 가격은 그 아래로 추가 하락을 하지 않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닥을 찍은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자, 과연 지금 비트코인 바닥을 찍은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23,000달러, 20,000달러 혹은 12,000달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비트코인은 전 세계를 깜짝 놀래킬 수 있을까? 거시경제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과 이에 반대되는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전망들은 우리들을 더욱더 헷갈리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해서 글래스도드의 공동 창업자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내년 초에 이거 좀 오버하는데 12만 달러까지 급등을 해버릴 수가 있겠다. 비트코인 가격과 금 시세를 비교한 비트코인 및 금 차트를 봤을 때 월봉 차트 기준으로다가 엘리엇 에너지 파동의 5파가 완성될 경우 비트코인은 금 시세에 98배까지 상승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현재 RSI도 50을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맥디까지 강세를 주고 있기 때문에 피보나치 확장 등을 감안했을 때 내년 초까지 12만 달러 고고싱 할 수 있겠다. 굉장한 희망 회로를 휙휙 돌려주고 있는데 자, 일단 단기적으로 분위기는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이는 그런 분위기가 맞습니다. S&P 500 달러 하락과 함께 반등을 해주기 시작했는데요.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다가 하락형 쐐기에서 고개를 들이밈과 동시에 일본 기준으로다가 맥디가 상승 크로스를 낼랑말랑 하고 있습니다. 상승 크로스를 내주면서 S&P 500 및 미국 증시 상승, 그리고 달러 보이시죠? 달러가 무너지고 있는데 달러가 계속해서 떨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비트코인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겠죠. 네브라드칸 군호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자, 27,000달러 상당 위에서 비트코인 매도세가 지친 기색이 보인다. 즉 팔만한 사람들은 다 팔고 나왔다. 팔 물량이 떨어져가는 기색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혼 헤어스 분석가 같은 경우는 지금 중요하게 눈여겨서 봐야 될 자리는 28,150달러 선, 이 자리가 분기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뚫고 안착을 하게 된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 그러나 뚫지 못하고 떨어지게 된다면 다시 한번 하방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로만 분석가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 올라갔는데 거래량 떨어지는 것은 여전히 좋지가 않다. 지금 저항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숏을 탐색할 생각이다.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비트코인이 큰 볼륨과 함께 많은 거래량과 함께 여기 있는 저항을 뚫어준다면 나의 이러한 숏 예상은 무효화될 수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뭔가 한 따까리를 해줄 수 있다면 지속적인 상승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자, 그 반면에 렉트캐피털 분석가 여전히 자신의 중기적인 하락 관점을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다음 반감기 전까지 과거와 마찬가지로 한번 흐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흘러가지고 저점을 또 다지게 될 것이다. 갈리는 의견들. 이어서 도널트 꽥꽥 오리 선생은 이야기해주기를 비트코인을 응원한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수 있기를 바라는데 반대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죽을 쓰고 있다 라고 지적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랑 말랑 하고 있는 시점에서 누가 이더리움에 투자를 하겠느냐라고 쏘아붙이기도 했었는데요.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쭉 녹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토시 차트상 여기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한번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 차트상에서 반등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어서는 암호화폐 업계에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웹3 자격증명 데이터 네트워크인 갤럭시, 코인도 있죠 당연히. 해당 사이트에서 탈중앙화 지갑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접속 및 인증을 시도한 후에 지갑이 털리는 사건들이 연이어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 당하면 겁나 짜증날 텐데
갤럭시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아무 말 않고 있다가 지금 웹사이트를 내린 후에 당분간 갤럭시 네트워크의 지갑을 연결하지 말라라는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자, 당연히 코인 같은 경우는 녹고 있죠. 자, 이 사태를 어떻게 모면할 것인가? 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한편 해당 지갑을 털었었던 해커 같은 경우는 훔친 코인들을 특정 이더리움 지갑으로 모으고 있다는 소식 나왔습니다. 어떤 놈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나쁜 놈이네요. 이런 식으로 탈중앙화된 지갑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받는다면 오히려 중앙화된 거래소보다 훨씬 더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다음으로 비트맥스 설립자인 알설헤이즈 같은 경우는 파일코인이야말로 AI 경제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인프라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 나는 구글 클라우드와 같이 초대형 클라우드 데이터 서비스 제공업체 주식은 보유하고 싶지가 않다. 정부가 요청만 한다라면 이 같은 업체들은 일방적으로 데이터 접근을 차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탈중앙화된 데이터 스토리지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싶은데, 내가 봤을 때 파일코인이 짱이다. 넓은 관점에서 봤을 때 파일코인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구매가 가능한데 고점 대비 99% 떡락한 상태. 처참하네요. 처참한 상황이지만은 나중에 훗날 큰 수익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제 영상마다 거의 매일마다 찾아오셔가지고 파일코인 광고하는 분이 계셨었는데, 자, 그분은 잘 살아남으셨을지, 특별히 그분을 차단하거나 하진 않았었는데, 자, 아무튼 고점 대비 99% 떡락한 파일코인, 미래는 밝을 수 있을 것인가? 다음으로는 미국의 유명 팟캐스터이자 세상에서 가장 큰 팟캐스트를 운영한다 라고도 불리는 조 로건이 챗 GPT의 창시자이자 월드코인의 투자자인 샘 알트마니와 인터뷰 도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미래를 낙관하며 범용 통화, 유니버설 커런시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매력적인 암호화폐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트코인은 그 수량이 제한되어 있으며 누구나 채굴에 동참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실제로 비트코인으로 모든 비용을 지불하는 삶을 살고 있는 기업가도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샘 알트마니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와 동시에 사람들의 생체 정보를 탈탈 털어가는 월드코인을 좋아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샘으로 시작해가지고 뱅크만, 알트만 이렇게 좀 만자 들어가는 애들, 샘이랑 만자 들어가는 애들은 조심해야 된다. 농담이고요. 이것도 진지하게 받아들여가지고 화내는 분이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차기 미국 하원 의장을 놓고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만약에 톰 에머 의원이 당선이 된다 그러면 암호화폐 업계에 큰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톰 에머 의원은 친암호화폐 의원이자 SEC 게리 겐세이를 겁나 싫어하는 인물이죠. 부디 이 사람이 하원 의장으로 선출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막상 본인은 공화당 서열 2위인 스티브 스컬리스 의원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는 바가 있었다라고 하네요. 과연 어찌 될 것인가? 누가 되든지 간에 게리 겐슬러와 조 바이든을 적극적으로 괴롭힐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나온 정보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다면 토마토밥, 일당 주기, 원화채굴 가즈아, 광고 영상 시청 마지막까지 해주기 혹은 틀어주기, 좋아요 및 댓글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